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주19의 김대현 선생님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수능으로 대학 가기라는 제목으로 정시 모집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점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입 전형 모집 시기별 특징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정시 모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봐요. 학생이든 학부모님들이시든 다 아실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입시를 잘 모른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그런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간략하게만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월 달에 수시 모집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기준이죠.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우리 수능은 11월에 있죠. 11월에 있고, 수능이 끝나자마자 바로 성적이 나오는 거 아니기 때문에 성적 통지표가 12월에 배부가 되고, 그 다음 그 성적을 바탕으로 정시 모집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12월에 있을 정시 모집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참고로 추가 모집이라는 세계도 존재해요. 간략하게 말씀드려보자면, 정시 모집에서 지원하는 친구들은 수시에서 합격한 대학이 없는 친구들이 정시에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정시 모집에서조차 안타깝게 합격한 대학이 없는 경우에 그 친구들은 추가 모집에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정시 모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집군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수시 모집은 6개를 지원할 수가 있는 거죠. 일반적인 대학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정시 모집은 3장의 카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대학과 학과는 가군과 나군과 다군이라고 해서 적절한 수로, 적절한 비율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면 군별로 한 대학, 한 학과를 선택해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정시 모집의 기본적인 시스템입니다. 자,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이렇게 예시를 들어왔는데, 실제로 지난해 정시 모집 기준으로 가군, 나군, 다군에 있는 대학과 학과를 선생님이 선택해 왔습니다. 자, 가군의 숭실대 철학과, 나군의 부산대 사회학과, 다군의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이렇게 지원을 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가군의 숭실대 철학과가 가군의 목록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선택을 해서 지원한 거라고 볼 수가 있고, 나군과 다군 역시 이 친구가 원하는 대로 다 지원했다고 보기보다는 나군과 다군 내에서 자신의 상황에 가장 맞는 것을 선택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시를 조금 다르게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나군과 다군에 제주대학교가 똑같이 있죠. 자, 이런 경우도 가능합니다. 군만 다르다면 같은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어떤 대학 같은 경우는 가군, 나군, 다군에 걸쳐서 학과가 전공이 나눠져 있는 대학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가나다군을 합해서 총 같은 대학에 3번까지도 지원할 수가 있게 되겠죠. 네, 쉽게 말하면 모집 군별은 정해져 있고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군과 나군과 다군에 정해져 있는 그 모집 단위 내에서 대학을 하나씩, 학과를 하나씩 선택해서 총 3개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시 모집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내용을 좀 정리했어요. 우선 4년제 대학이란 말을 제가 좀 달아놨는데요. 방금까지 얘기했던 군별 모집은 4년제 대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문대나 과학기술원 등에 대해서는 군의 모집을 실시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다군 외에 추가로 더 지원할 수가 있다는 거고, 전문대나 과학기술원의 지원 제한은 별도로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수능 성적만 활용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뒤에서 좀 다시 설명할 예정인데, 대학별로 환산 점수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네, 같은 수능 점수라고 해도 어떤 대학에 어떤 학과에 지원하는지에 따라서 점수가 다르게 산출된다는 거죠. 서울권 대학은 정시 모집에서는 서울 지역의 대학의 모집 인원이 가장 많고요. 특별히 군별 중에서 얘기해 보자면 가나군의 모집 인원이 가장 많습니다. 실제로 지원해 보면 다군에서 지원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대학 수도 적고 전공 학과 수도 좀 적은 편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서울과
비수도권의 정시모집 총원이 비슷하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서울 지역, 수도권 지역에 대학이 워낙 많아서 그렇습니다.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서울에 대학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올해 고3 친구들은 이렇게 선발을 한다고 하네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도죠. 지금 보시면 다군의 인원이 가장 적죠. 그리고 서울권의 인원이 가장 많습니다. 서울권과 비수도권이 비슷하죠. 네. 대학 숫자 차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의 변화에 대해서 좀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여러분, 지금 실제로 여기를 보시면 여기 2022라고 된 게 원래 3학년들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2학년, 현재 1학년들인데요. 지금 현재 2학년 친구들이 가장 인원이 적죠. 자, 무슨 뜻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대학교의 정원은 사실 큰 변화가 없어요. 근데 대학을 진학하고자 하는 고3 학생들의 인원수에 큰 변화가 있는 겁니다. 다행스러운 건 현재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아마 이 3개 학년 중 하나일 가능성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고3 수가 적은 세대에 속합니다. 그 말은 대학교에 입학하려고 할 때 경쟁률이 다소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겠죠. 실제로 정시 모집에서는 그게 조금 더 강하게 작용하는 편입니다. 네. 특히 2학년 친구들 좋겠어요. 네. 네. 자, 수능 위주 전형의 특징인데요. 자, 모집 인원 변화는 사실 큰 변화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대학별 모집 인원의 차이에 중요도가 있습니다. 일단 지방 거점 국립대. 물론 이 챕터의 지금 주제는 아닌데요. 지금 지방 거점 국립대는 교과 전형으로 가장 많이 선발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권 대학은 종합으로 많이 선발하고 있죠. 근데 서울권 대학은 수능으로도 많이 선발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수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는 중이죠. 자, 이거 제가 좀 조사해 봤는데요. 물론 실제 입시 요강의 숫자와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입시 요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서울대 같은 경우에 지금 인원이 가장 많이 변동이 있어요. 자,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10%나 지금 정시 인원이 늘고 있죠. 그리고 뭐 여기서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원래 고3 친구들부터는 지역균형이라는 전형이 서울대에 있는데 정시에서도 지역균형으로 선발합니다. 자, 그리고 중앙대학교가 역시 8.4% 굉장히 많은 인원이 정시에서 늘어나고 있죠. 참고로만 얘기해드리면 수시 모집에 탐구형 인재 전형이라고 종합전형이 있는데요. 그 인원이 대폭 축소되고 정시 인원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도 5.3% 많이 지금 늘어난 거죠. 그 외에 주요 대학들은 큰 변화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대, 중앙대, 시립대를 좀 염두에 두고 있고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니까 체크해 주시고요. 자, 정시 모집에서 수능 반영 방법은요, 간단해요. 사실 표준 점수 100분위를 활용하는데, 자, 여기 볼게요. 특히 서울 소재 대학, 자, 서울 소재 대학들은 아무래도 인기가 좋은 편이잖아요.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보니 조금 더 그 지원자들을 변별하고자 하는데 고민이 많은 대학들입니다. 그래서 그 대학들의 고민의 결과가 이렇더라고요. 국어와 수학에서는 표점을 활용하고 탐구 영역에서는 100분위를 활용한, 자, 100분위 바로 활용하는 게 아니에요. 얘를 활용한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학별로 다르겠죠. 영어에 대한 거는 여기 제가 적어두지 않았는데 영어 영역도 각 대학별로 반영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조금 복잡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제가 해놨는데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반영 지표의 점수를 계산해 보고요. 미리 대학별 환산 점수를 확인한 이후에 자신에게 유리한 대학을 지원하는 게 좋겠죠. 선생님, 그럼 그걸 어떻게 다 계산하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대학별로 그 학과 입학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점수를 입력했을 때 계산해 주는 곳도 있고요. 아니면 학교에 찾아가서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할 때 이제 수능 이후에 학교를 찾아가서 별도로 상담하게 될 거거든요. 그때 학교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는 프로그램으로 아주 쉽게 몇 번 클릭만 하면 점수를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 머리 싸매면서 산출하려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학교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정시 모집의 대략적인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